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물리치료 EPT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뭐죠? 물리치료사 연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찾아보면 연봉이 낮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물리치료사. 근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제가 또 드는 생각을 조금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만들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물리치료사의 연봉은 낮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연봉도 치료사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연봉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일단은 지역에 따라서 치료사의 연봉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부산인지 대구인지 대전인지 천안인지 아니면 서울인지 뭐 이렇게 제주도인지 지방에 따라서 엄청 연봉도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병원의 형태에 따라 다른 거죠. 개인 병원이냐, 종합병원이냐, 아니면 대학교 병원이냐. 네, 크게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연봉이 다르고, 그리고 세 번째, 임상 경력에 따라서도 당연히 연봉이 다르겠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5년차 그 이상, 또는 10년차, 또 10년차 더 이상, 20년차, 30년차에 따라서 당연히 연봉이 다른 건 사실이고요. 크게 세 가지고, 또 하나, 네 번째, 물리치료사의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가 하는 노력? 연봉이 작다는 건 무조건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물리치료사의 연차는 작지만 자기만의 노력을 해서 그 연봉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총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가 물리치료사의 연봉을 조금 나누게 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첫 번째, 지역에 대해서 연봉이 나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물리치료사 연봉을 설정을 할 때 아무래도 시골이나 당연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서 물리치료를 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연봉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약간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곳,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곳에 가면 당연히 물리치료사 1년차도 한 250 이상도 벌 수도 있고, 그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 친구 경험으로 보면 1, 2년차 때 그래도 한 250 이상씩은 받고, 3년차 이상부터는 무조건 300 이상씩은 벌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시골병원이라고 그렇진 않겠죠. 그것도 원장님이나 그리고 그 병원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이 아무래도 인천이나 서울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월급이 조금 높아지는 편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이 제가 대구 출신인데 대구 쪽이나 광주도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연봉이 높진 않지만 무조건 다 높지 않다고 말할 수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마다도 좀 다른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병원의 형태에 따라서도 치료사의 월급이 연봉이 다르다는 거죠. 대학병원 인턴부터 시작해서 계약직, 부기계약직, 정규직. 대학병원에서 계속 꾸준하게 생활을 한다면 초봉이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시작은 엄청 높진 않지만 꾸준하게 10년, 20년, 30년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안정적인 장점과 꾸준하게 월급폭이 오른다는 장점, 이 대학병원의 장점인 것 같고요. 장점이고 단점도 있어요. 아무래도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대학병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략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입사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병원이나 재활병원, 준종합병원급이죠. 그런 병원들에 많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준종합병원, 재활병원, 이런 요양병원에도 무조건 월급이 낮은 건 아니에요. 신경기 환자를 치료하더라도 요즘에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 후반에서 1년차 선생님도 100만원 후반에서 200만원대까지 그런 많은 신경계 치료를 하더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개인 병원에서의 연봉 같은 경우에는 진짜 100만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200만원이라고 딱 정해줄 수도 없고 300만원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전기치료만 한다 해도 한 200만원 정도는 1년차 때도 받는 것 같고요. 보통 그리고 전기치료나 운동치료 조금 더 한다 하면 200만원 이상 무조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도수치료를 한다고 하면 교육을 듣고 환자를 치료하면 인센티브도 받고 해서 무조건 200만원 이상, 250 이상도 1년차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연봉은
하기에 따라서 엄청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치료사의 역량, 노력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경력에 따라도 당연히 월급이 다 다르겠죠. 대학병원 보통 한 10년 차 넘어가면 월급이 그래도 다 한 400만 원 이상은 한 병원에서 그래도 10년 이상 했다고 하면 보통 월급은 350, 4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대학병원에서는 계속 오른다는 장점. 20년 차를 했으면 당연히 그 월급보다는 당연히 더 받겠죠.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병원에 어떤 대학병원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고 20년 차 되면 또 한 4, 5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어요. 30년 차쯤 되면 팀장님급 정도 되면 당연히 월급이 많이 세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 게 있고 준종합병원에서도 당연히 연차별로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준종합병원, 재활병원 이런 데 갔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팀원으로 시작을 하다가 주임이란 직책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병원마다 다르게 부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주임을 단다든지 팀장이라는 걸 단다든지 또 아니면 그 또 물리치료도 있고 그리고 작업치료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런 거를 다 통과하는 파트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직급을 달면 또 직급에 대한 수당을 받고 하니까 1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더 받고 하니까 아무래도 연봉이 더 조금씩은 올라가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직급을 달고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의 아무래도 자기의 노력이 또 필요한 거고요. 또 개인병원에서도 당연히 월급이 다 달라요. 연차에 지나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개인병원의 안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한 병원에서 10년 이상 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제가 봐도. 보통 모든 병원이 다 그렇진 않아요. 계속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모든 병원이 다 그렇진 않지만 한 5년차 이상, 5년차가 이상이 아니죠. 한 병원에서 한 5년 이상 있고 하면 월급의 오름폭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게 대학병원, 준종합병원, 그리고 개인병원, 경력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치료사의 역량, 능력, 노력에 따라 월급이 무조건 달라질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팩트. 아시겠죠? What? 그게 무조건 팩트예요. 제주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할게요. 저도 대학병원 인턴 생활을 했는데 인턴 생활할 때는 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조금 오래전 이야기긴 하지만 100만 원 이상을 받지도 못했고 계약직을 하면서도 한 200만 원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막 돈 월급 안 오르고 한다고 술 퍼마시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뭐 현실이 달라집니까 솔직히. 연봉 작다고 월급 작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노력만 하는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 여러분들이 무조건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탄하고 뭐 월급이 적고 연봉이 적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 월급 받으려면 그만큼의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월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기가 바꾸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고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병원 자체의 시스템이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바뀌지 않는다는 건 병원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또 병원을 퇴사를 해서 더 좋은 병원을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밖에 못 받는다고 한탄을 하고 욕을 할 게 아니고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월급 마음에 안 든다면 무조건 노력해서 교육도 열심히 듣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금 있는 병원보다는 더 좋은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만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짜로 월급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 공짜로 하는데 300만 원 이상 월급을 주겠어요. 그냥 하는 일도 없는데 그죠? 자신만의 노력을 뭔가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이게 포인트인데 자신의 월급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틀에 가두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막 고액의 연봉을 아주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 자신을 돌이켜봐도 그런 시간보다는 차라리 나는 왜 월급이 낮을까? 월급이 낮으니까 낮은 만큼만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다가 보면 자기 자신을 한계에 가두는 그런 상황이 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월급도 안 오르고 노력도 안 하고 남들이랑 똑같이 일하고 퇴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월급 받고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바뀌는 게 없겠죠. 바뀌는 게 없어요. 쳇바퀴처럼 계속 굴러가니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리치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직업도 무조건 얼마를 받는다. 월급이 원래 적은 직업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노력하는 만큼 따라 물리치료사 월급도 바뀌거든요. 무조건 박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리치료사도 정말 보람되고 좋은 직업이에요. 그만큼 월급 많이 받는 분도 있어요. 제 주위에 보면 500만 원 이상, 700만 원도 받는 분들이 있고요. 자기의 능력에 따라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포인트는 경력, 지역, 병원의 형태에 상관없이 제가 마지막에 말한 네 번째 포인트, 치료사의 노력과 그리고 역량과 그리고 능력을 키워가지고 자신의 월급을, 연봉을 높이면 그게 답이지 않을까. 연봉이 낮다고 탓하는 것보다 연봉을 자기가 몸값을 올리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된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